안녕하세요. 공동체 IT 사회적 협동조합의 인동준이라고 합니다. 저는 2004년에 모 단체에서 자원 활동으로 컴퓨터 정비하는 일로 비영리 조직 IT 지원 활동을 시작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어느새 17년, 18년이 된 것 같아요. IT를 이용해서 많은 분들이 생활의 편의를 좀 얻으시잖아요. 근데 생활의 편의를 얻고 계신데, 근데 이거를 활용해야 되는 비영리 단체 분들은 언제나 마음이 편하지 않으신 것 같더라고요. 새로운 거를 지원을 받아도 이것을 내가 잘 쓸 수 있을까 걱정이 되고, 중요한 순간에 갑자기 컴퓨터가 멈는다든지 프린터가 안 된다든지 여러 가지 장애를 겪으시면서 이 IT를 쓰긴 써야 되는데 이것 때문에 오히려 불안하고 걱정되는 이런 복잡한 감정을 많이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오늘 주제는 마음 편히 IT 활용하는 법이라는 주제로 정했습니다. 오늘 알려드릴 내용은 어떤 어려운 용어들을 막 나열하면서 컴퓨터의 이런 개념들을 소개하는 시간은 아니고요. 내가 컴퓨터에 대해서 깊이 있게 알지도 못하고 알 마음도 없는 분들도 내가 업무에 쓰이는 이 컴퓨터들을 내 업무의 목적에 맞게 그냥 오래 쓸 수 있는 기본 원칙들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네, 지금 쓰고 계시는 컴퓨터, 이게 노트북이든 태블릿이든 처음에 그거를 딱 내 손에 만났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은 대부분의 이제 분들이 뭔가 스트레스를 갖고 계시잖아요. 컴퓨터가 느리고 안 되고 수시로 멎고 이런 게 있으실 텐데, 처음에 컴퓨터를 만났을 때, 특히 새로 사신 거라고 하면은 그때는 한번 생각해 보시면 지금보다는 되게 빨리빨리 움직이고, 내가 어떤 명령을 내리면 기다리지 않고 바로바로 답을 주고 하는 그런 되게 좋은 동료, 좋은 아이였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가 쓰시다 보면은 갑자기 명령을 내렸는데 한참 날 기다리게 한다든지, 어떤 작업을 하다가 이제 보내기만 하면 되는데 갑자기 안 돼가지고 나를 여기 애태우게 한다든지, 이렇게 속 썩이는 그런 아이가 되어 있죠. 왜 그럴까? 왜 처음에는 이렇게 나를 잘 도와주던 나랑 대화가 잘 되던 그런 애였는데 왜 지금은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될까? 그걸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처음에는 분명히 안 그랬는데 왜 이럴까요? 내가 잘못 샀나? 내가 지인이나 혹은 어떤 브랜드를 믿고 컴퓨터를 구입했는데 사실 안 좋은 걸 내가 구입했던 건가? 처음에만 잠깐 반짝 좋았다가 이렇게 본색이 드러난 건가? 그럴 수도 있고요. 혹은 내가 잘못했나? 그렇죠. 내가 뭔가 잘못했으니까 컴퓨터가 망가진 것 같아. 나는 잘 모르니까 내가 보면 실수했을 거라고 죄책감을 가지시는 분도 계실 수도 있고요. 그냥 나랑 컴퓨터는 안 맞나? 그냥 내가 하면은 그냥 컴퓨터든 뭐든 다 망가져. 나는 그냥 IT, 문명 이런 건 안 맞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요. 컴퓨터라는 것 자체가 그렇지 그러니까 IT 전반적인 회의감을 갖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상태로 조금씩 실망을 안고 조금씩 기대를 접고 조금씩 불편한 대로 쓰시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파국이 옵니다. 안 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좀 느려지고 조금씩 기대를 부응하지 못하는 수준을 넘어서 어느 순간 갑자기 고장이 나고 문제가 생기고 이런 일들이 생깁니다. 제가 17년간 컴퓨터를 정비하면서 항상 듣는 말이 거의 똑같습니다. 잘 됐었는데 갑자기 안 돼요. 안 될 줄 알았다고 말씀하시는 분 한 분도 없어요. 모든 문제는 잘 되다가 갑자기 안 되는 거죠. 그 증상은 다양합니다. 컴퓨터가 느려진다, 갑자기 안 켜진다, 특정한 작업을 하려고 하니까 컴퓨터가 멈추거나 버벅거린다, 자료가 사라졌다, 인터넷이 안 된다 등등등 다양한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죠. 그렇게 되면은 당황하시죠.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모르겠고 어디서부터 손을 봐야 되는지, 누구한테 도움을 요청해야 되는지 이런 거 잘 모르실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보통 그냥 불편함을 감수하고 컴퓨터를 다시 켰더니 돌아가더라. 그러면은 다시 그런 일이 안 생기길 바라고 그냥 쭉 쓰신다든지, 그냥 나한테 제발 이런 일이 더 이상 안 생기기를 이렇게 약간 빌면서 그렇게 감수하고 쓰시는 분이 많을 거예요. 지금도 컴퓨터를 고치러 단체들 가보면은요, 일반 요즘에 일반 시민들 그리고 기업들에 대해서는 저는 쓰지 않는 그런 컴퓨터들을 그냥 참고 쓰시는 분이 많아요. 부팅할 때도 10분 걸린다는 게 농담이 아니라 현실인 분도 계시고, 하다가 저장을 했는데 한참 걸리는 게 일상이어서 그냥 아예 커피를 마시거나 담배 한 대 피고 오는 게 그냥 자연스러운 그런 분도 계십니다, 실제로.
많은 비영리 단체 분들이 그런 어려운 그 상황에서 그냥 그거를 감수하고 그냥 살고 계십니다. 다시 돌아가 보면 우리 컴퓨터가 처음에 이랬냐? 처음에 분명히 이러지 않았거든요. 좋았단 말이에요. 근데 왜 이렇게 됐을까? 그거를 좀 알아보고 혹은 원인을 다 모르더라도 그럼 어떻게 하면 이런 파국을 좀 더 미룰 수 있나? 혹은 이런 망가지는 거를 좀 더 줄일 수 있나? 그거에 대해서 건강관리라는 이름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죠. 예, 어릴 때부터 아팠던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보면은 멀쩡해 보이다가 겉으로 티가 안 나는데 갑자기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은 그 사람이 아플 때는 사실은 징후들이 있었어요. 그 징후들을 잘 알고 미리미리 건강관리하게 되면은 발병이 늦어지거나 혹은 그거를 최소화해서 오래 살 수 있는 것이죠. 컴퓨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컴퓨터도 문제가 생길 때는 우리는 갑자기 생긴다고 하지만 사실은 늘 징후가 있어요. 우리가 그거를 알게 되면은 미리미리 문제를 예방하거나 최소화할 수 있는데 우리가 컴퓨터에 관심을 망가집니다. 그렇죠. 비영리단체 활동가분들 야근 많이 하시고 여러 가지 스트레스와 어려운 환경에서 하시는데 자기 몸도 돌보지 못하시는 분이 컴퓨터를 잘 돌보기는 힘들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거는 뭐 잘못하고 있다의 문제라기보다는 그냥 전반적으로 우리가 좀 다시 좀 이렇게 잘 해나가야 되는 일인데요. 컴퓨터는 원래라면은 고장이 안 나야 돼요. 예. 컴퓨터란 게 뭐 본체를 열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사실 그 되게 복잡한 회로로 돼 있잖아요. 굉장히 정밀하게 만들어진 전자제품이고 사실은 기계 요소가 별로 이제 들어가지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원래대로라면 10년이 아니라 더 지나도 원래 고장이 안 나는 게 정상입니다. 근데 고장이 나요. 그거는 우리가 컴퓨터를 혹사시키고 있기 때문이고 안 좋은 환경에서 얘를 힘들게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건강관리를 잘하면 컴퓨터 수명은 10년 쓰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그 어떤 용도로 쓰냐에 따라서 뭐 3년에 한 번, 4년에 한 번 컴퓨터를 교체하는 게 자연스러운 분들도 계시는데 보통 비영리단체 활동가 분들이라고 그러면 컴퓨터를 사용한 용도가 그렇게 아주 컴퓨터를 무리해서 쓸 이유는 없거든요. 그리고 이미 컴퓨터들의 사용이 너무 좋아졌기 때문에 이미 뭐 10년 전부터 우리 일상적인 뭐 사무 용무에는 이미 넘칠 만큼 그런 좋은 컴퓨터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컴퓨터를 10년 이상 쓰는 걸 목표로 해서 건강관리를 잘 하는 그런 습관을 들이면 좋겠습니다. 근데 건강관리라고 하면 우리가 모든 병에 대해서 잘 알고 의사 수준으로 우리가 모든 걸 알아야만 건강관리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몇 가지 원칙들만 잘 지키고 수시로 우리가 접하는 상황에서 어떤 정보들을 기억했다가 그거를 조금씩 적용하는 것만으로도 건강관리가 되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컴퓨터를 잘 쓴다고 하면은 보통 어려운 용어들만 알아야 될 것 같고 IT 개념들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될 것 같고 되게 많은 걸 공부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사실 IT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시작해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하나의 개념을 또 알아보려고 하면은 두세 가지의 개념이 나오고 순 온통 용어는 다 영어고 다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말들이 많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 IT 관련된 컨텐츠들은 대부분 일반 사용자를 위해서 쉽게 설명한 글보다는 같은 기술자를 위한 글들이 많기 때문에 되게 설명이 함축적이고 그 용어가 많고 그다음에 그게 상세하게 설명적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IT를 공부하려고 해도 사실 되게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고 대부분 실패하시고 나랑 안 맞는다고 포기하게 되시죠. 근데 우리의 목적이 모든 컴퓨터의 문제를 완벽히 해결하고 10년, 20년 쓰는 게 아니라 지금 약간 부족해도 망가지지 않게 해서 10년 정도 쓰자. 요거라고 하면은 다시 말씀드린 대로 모든 거를 알 필요가 없이 기본적인 원칙을 알고 우리가 사람 몸의 건강 관리를 하듯이 비유해서 관리를 하게 되면은 충분히 오래 쓸 수 있다. 예,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건강 관리의 원칙은 단순합니다. 물론 제가 뭐 잘 아는 건 아니기 때문에 더 있겠죠. 세부적으로 많겠지만은 제가 봤을 때 사람 몸의 건강 관리도 결국 이 네 가지 정도인 것 같아요. 좋은 것을 먹는 거죠. 나쁜 것을 먹는데 몸이 좋아질 리 없겠죠. 그렇죠? 그다음에 좋은 생각을 한다. 스트레스를 덜 받고 좋은 마음을 유지해 가지고 몸과 마음을 이제 항상 이제 가벼운 상태로 유지하는 거죠. 그다음에 좋은 환경을 만든다. 아무리 내 개인 건강 관리를 한다 해도 내가 살고 있는 집 그리고 우리 도시 이런 환경들이 안 좋으면 건강을 관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컴퓨터도 컴퓨터 내부 자체도 그렇지만은 컴퓨터가 있는 환경도 관리가 돼야 건강이 관리가 됩니다.
또 하나 우리가 좋은 생활 패턴, 뭐 자세, 뭐 운동 등등이 있겠죠. 이런 것들이 있어야만 건강이 유지되듯이 컴퓨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어요. 아니 건강 관리가 힘들지 않느냐 사람 몸도. 예, 물론이죠. 예. 드리는 말씀은 건강 관리를 할 때 많은 지식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드리는 말씀이고요. 건강 관리가 아주 쉽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다만 생각하는 것처럼 뭐 전문가들이야만 내가 컴퓨터를 오래 쓸 수 있다 이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이렇게 강조를 드렸습니다. 자, 이 네 가지 중 한 가지 살펴볼게요. 야, 우리 사람의 경우에는 어떤 생각이 되시죠? 이 말만 들으면 내가 뭐 하고 계신 것도 있으실 테고 컴퓨터의 경우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첫 번째로 환경부터 보겠습니다. 좋은 환경을 만들자. 많은 요소가 있는데요. 세 가지만 언급을 할게요. 자, 컴퓨터는요, 전기를 계속 써서 회로를 돌리잖아요. 그래서 우리 컴퓨터 중에 제일 일을 많이 하는 그 부품에서 열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이 열을 일정하게 식혀줘가지고 일정 온도가 유지가 되면은 원래 그 예상되어 있던 성능과 안정성으로 유지가 돼요. 근데 이 온도가 유지가 안 되면은요, 부품들이 망가지기 시작을 하죠. 요즘에는 컴퓨터의 온도를 자동으로 측정을 해가지고 일정 온도가 넘어가면은 컴퓨터가 뭔가 이상하구나 그래서 자동으로 아예 정지를 하는 컴퓨터들이 대부분입니다. 특히 이 중에서 가장 많이 열을 발생하는 요소가 우리가 많이 들어보셨죠. 용어 한 번만 쓸게요. 예, CPU라고 합니다. 이거는 많이 들어보셨죠, 그렇죠? CPU 용어는 그냥 설명드려도 될 것 같은 게 이 사람에 비하면 우리가 머리로 비유하는 거죠. 계속 일을 하는 그런 부품인데 여기는 워낙 열을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전용 쿨러가 붙어 있어요. 자, 여기 자료를 보시면 사진에 있는 그게 쿨러입니다. 그러니까 흔히 이제 CPU를 열어보면은 이게 CPU인 줄 아는데 그게 아니고요. 요거는 CPU의 위에 달려 있는 냉각기예요. 자, 컴퓨터를 냉각하는 방식에는 흔히 이제 순행식이라고 물로 냉각하는 방식이 있고 공기를 계속 순환시켜서 열을 빼내는 그 방식이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 비용 때문에 공기를 순환시키는 즉 이게 회전하는 쿨러가 있는 이 방식을 씁니다. 보통 이제 요즘의 컴퓨터들은 한 이렇게 냉각하는 장치가 한 CPU에 하나, 그다음에 그래픽 카드라고 또 일을 많이 하는데도 하나 달려 있고, 또 케이스에도 하나나 두 개가 달려 있는 경우가 많아요. 사실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 CPU에 있는 건데요. 지금 사진을 보시면 딱 아주 지저분하시죠. 예, 먼지가 엄청 많습니다. 예. 아유, 저렇게 관리해. 저 사람 참 신경 안 쓴다 하시겠지만 놀랍게도 남 얘기가 아니라 어쩌면 지금 보고 계시는 우리 저 활동가분들 컴퓨터가 이럴 확률이 굉장히 높다. 예. 이게 왜냐면요, 이 공기가 순환이 되는데, 그러니까 이 상자 안에 들어가서 밖으로 잘 안 나와요, 먼지들이. 그래서 내가 책상은 깨끗하게 했는데 나중에 열어보면은 놀랍게도 내 책상은 깨끗한데 이 안에 먼지는 빠져나오지를 못해서 굉장히 이렇게 지저분한 경우가 진짜 많아요. 자, 이렇게 먼지가 많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뭐 다 아시겠죠? 예, 열이 안 빠져요. 예, 열이 안 빠지고요. 이 먼지가 가득한 채로 이게 돌아가니까 어떻게 돼요? 잘 안 돌아가죠. 그러니까 더 빨리 돌리려고 전기를 쓰고 소음이 많이 납니다. 이 상태로 오래 냅두면은 당연히 컴퓨터의 전반적인 수명이 약해지게 돼 있죠. 그래서 자, 특히 여름에 되면 이제 날씨가 더워지잖아요. 물론 이제 요즘 다 에어컨을 쓰니까 괜찮을 수 있는데 그래도 항상 조심해야 되는 게 이제 여름에 더운 날에 고장이 많이 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온도 관리가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 나중에 또 말씀드릴 건데 내 컴퓨터가 어느 순간 갑자기 윙 소리가 막 나요. 그러니까 뭐 돌아가는 소리가 막 심하게 나요. 점점 심하게. 이런 거라 그러면 여러 원인이 있을 수 있지만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이렇게 냉각기에 먼지가 많이 껴서 잘 안 돌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때는 반드시 본체를 열어서 청소를 해주셔야 되는데요. 청소하는 거는 이따 다시 또 말씀드릴게요. 자, 요 사진에 있는 경우는 되게 심한 편이긴 하지만 저는 더 심한 것도 봤어요. 그 예전에 제가 노원구에 있는 어떤 단체 사회적 기업에 이 컴퓨터 청소를 자원모서 나간 적이 있는데 본체를 열어봤더니 그냥 지금 화면에 보이는 쿨러가 아예 안 보였어요. 먼지가 두꺼운 마갈 형성해서 전체를 덮고 있어가지고 진짜 아무것도 안 보이는 컴퓨터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도 컴퓨터가 돌아가요. 컴퓨터가 되게 사실 안정적으로 잘 만들어진 거기 때문이죠. 자, 또 하나 습도 유지. 네. 온도보다는 좀 문제를 덜 일으킬 수 있는데 이 전자부품이기 때문에 만약 이 안에 습도가 많이 습기가 껴 있으면은 고장이 날 확률이 높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 이거는 먼지 막 눈에 확 보이는 건 아니지만 가장 중요한 요소인데요. 전기 안정입니다. 자, 건물이 되게 오래된 건물이거나 혹은 한 전기에 너무 많은 걸 연결해 가지고 불안정한 전기가 갈 때 접지가 안 되거나 혹은 좀 저렴한 전기장치를 이용해서 뭐 멀티탭도 안 좋고 이런 거라 할 때 일정하지 않은 전기가 컴퓨터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네, 그렇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를 생길 수 있는데요. 그때 또 말씀드리겠고요. 우리가 간단히 알 수 있는 방법은 뭐냐? 본체에 손을 올려보세요. 만일 찌릿찌릿한 게 느껴진다. 그건 뭐냐면 이미 우리의 본체가 어느 정도는 전기 변화를 감당할 수 있게 돼 있는데 그게 안 돼서 혹은 넘칠 만큼 뭔가 불안정해서 드러나고 있다는 얘기고요. 정전기가 느껴지는 상태로 오래 쓰시게 되면 반드시 여러 문제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매일 컴퓨터를 열어볼 수는 없으니까 자, 두 가지만 보시죠. 윙 소리가 많이 난다. 그리고 컴퓨터 만져봤는데 늘 뜨겁거나 정전기가 난다. 그러면 이미 우리 환경이 안 좋은 환경에서 컴퓨터가 혹사를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제일 중요하죠. 사람도 좋은 것을 먹어야 합니다. 좋은 것을 먹지 않으면 어떤 경우에도 건강관리가 안 되겠죠. 컴퓨터는 마찬가지입니다. 컴퓨터는 뭘 먹을까요? 두 가지인데요. 자, 컴퓨터의 본체라고 할 수 있는 이 하드웨어는 전기를 먹죠. 예, 전기를 먹고 일하는 컴퓨터들입니다. 자, 좋은 전기가 들어가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기가 불안정하면 컴퓨터들이 망가집니다. 앞에 두 개를 말씀드렸으니까 세 번째 거 말씀드릴게요. 좋은 전력 공급 장치가 필요한데요. 우리가 파워 서플라이라고 하죠. 이거를 우리가 컴퓨터를 구입할 때 저렴하게 구입하려고 하시잖아요. 그러면 보통 그냥 무조건 저렴하게 이렇게 뭐 만들어 주세요. 혹은 저렴한 컴퓨터를 찾아보면은요. 어디서 비용을 제일 절감하냐고 그러면은 이 파워 서플라이를 저렴한 걸 씁니다. 파워 서플라이의 정품이라고 하는 걸 쓰지 않고 저렴한 걸 쓰는데 그 파워 서플라이가 저렴해지는 이유가 뭐냐면은 전력 공급 장치 내에 있는 안정 장치들을 제거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파워 서플라이를 들어봤을 때 되게 묵직한 파워 서플라이는 그런 안정 장치가 다 있는 원래 정품이고요. 이 들었을 때 가벼운 것들이 있어요. 이거는 그런 안정 장치들을 제거한 그래서 가격을 낮춘 그런 전력 공급 장치인데 이런 걸 연결하게 되면은 외부의 전기 변화를 얘가 막아내지는 못합니다. 성능이 아주 좋은 파워 서플라이는요. 벼락이 와도 그런 고전압을 막아주기도 하기 때문에 컴퓨터를 안전하게 보호해 줍니다. 요 자료에 있는 사진은 제가 2008년쯤일 일 거예요. 동두천에 있는 어린이집이었는데 여기서 IT인이 저기 이 지역에 내려가게 됐어요. 그래서 아이들을 돌보기 시작하면서 아이들을 컴퓨터 교육을 시키려고 컴퓨터 기증을 막 받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그 당시 트위터를 많이 쓸 때였는데 그래서 트위터로 많은 분들에게 전달을 해서 컴퓨터가 10몇 개 이상이 모아졌어요. 그래서 저도 가가지고 이렇게 사진처럼 설치를 해드리고 이제 이제 아이들이 컴퓨터 교육을 받을 수 있겠구나 하고 기쁜 마음으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불과 며칠 후에 이곳에 벼락이 내린 거예요. 근데 이 건물에는 어떤 안전장치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침도 없었고 그다음에 전기도 안 좋은 걸 썼고 이 기증받은 컴퓨터들은 대부분 안 좋은 파워 서플라이 썼기 때문에 한 번에 10몇 개 컴퓨터가 모두 사망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예. 그래서 다시 가가지고 고쳐주고 이런 일을 했었는데요. 극단적인 예라고 볼 수 있지만 이 좋은 서플라이를 쓰게 되면은 고전압과 또 저전압도 있어요. 저전압도 되게 중요한데 그런 경우도 얘가 어느 정도 좀 걸러주기 때문에 좋은 전력 공급 장치는 컴퓨터 건강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이따 또 말씀드릴 텐데 컴퓨터를 구입할 때 여러 부품들을 가성비 좋은 걸 써서 절약을 할 텐데요. 어떤 경우에도 파워 서플라이는 가격을 떨어뜨리지 마시고 좋은 걸 쓰시라고 권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장담 드리는데 좋은 공급 장치를 쓰고 지금 컴퓨터가 있는 환경에 전기 상태가 안정적이면은요. 이 장치가 고장날 확률은 절대 5%가 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우리가 어떤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하는 소프트웨어라고 하죠. 그 부분은 문제가 생기겠지만 이 장치가 고장나는 일은 앞에서 본 거 청소 가끔 해주고 전기 안정적이고 좋은 파워 서플라이 썼다. 그러면 장치는 고장나지 않는다라고 보셔도 무리가 없습니다.